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류 마인드의 향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류센터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이제 도심지에 있다고 한다면 물류센터는 도심지와 떨어진 어떤 그 지방의 큰 창고로 이렇게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물류센터입니다.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공간이 넓은 공간에 또 상당히 많은 또 작업자들과 함께 운영되어지는 곳이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물류센터장입니다. 이 물류센터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듯이 저는 물류센터의 운명은 바로 이 센터장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터장 한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물류가 성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류를 영어로 표현하면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로지스틱스는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로지스틱스는 이제 물자, 보급 이런 뜻인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열심히 싸우게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하면 바로 이 물자 보급 창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이 물류가 로지스틱스가 어떻게 잘 공급되느냐 못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6.25 전쟁도 사실은 부산까지 이제 점령이 되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는 거죠. 한반도의 허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물자가 남쪽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의 흐름을 자름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물건이 잘 공급되도록 함에 있어서 기업이 승리를 하는 반면에 기업이 승리를 할 수 없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물건의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기업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는 로지스틱스인데 로지스틱스는 바로 물자 공급을 잘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 물자 공급을 잘 함으로 인해서 바로 기업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바로 기업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르게 또 물류를 표현하자면은 물류는 바로 유통의 한 부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 빙산을 설명을 하자면은 바다 위에 이제 빙산이 있는데 이 바다 수면 위에 있는 이 빙산이 바로 유통이라고 한다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거대한 이 빙산은 바로 물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빙산이 더 크고 중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류 유통에 의해서 바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물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물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물류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물류센터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장은 전쟁에 있어서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듯이 바로 물류센터장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물류를 잘 기획을 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물류가 성공적인 물류가 되고 바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물류센터장은 각 기업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물류센터장으로 세워야 될 것이며 세워진 물류센터장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물류센터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류센터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물류센터장이 물류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물류센터를 잘 관리하고 재고가 펑크나지 않고 또 물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물류센터장의 역할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물류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물류센터는 이 많은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류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물류센터에서는 작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류의 어떤 관리와 물류 시스템에 입각해서 작업자들은 그것을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지켜서 나아갈 때에 그 물류센터는 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류센터장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룰을 물류센터장이 만들어서 그 룰에 입각해서 물류센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룰을 만들 때는 반드시 물류센터에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업자들이 함께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룰을 만들어서 작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 나중에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책임을 묻거나 나무라게 되면은 작업자들은 바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거기에 동의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센터장은 물류센터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책임을 묻고 나무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지 않도록 할 때 그 말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을 때 작업자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장은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물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룰을 만들지 않고 책임을 묻거나 나무라서도 안 될 것이며, 또 그리고 책임을 묻거나 나무라는 일이 싫어서 룰을 만들지 않는다면 물류센터는 바로 물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물류센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장은 반드시 모두가 동의한 룰에 입각해서 책임을 묻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강력하게 물류센터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물류센터장은 이런 룰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물류센터장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룰에 입각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또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물류센터장의 권위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카리스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물류센터장은 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물류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장은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을 만들어서 그 룰대로 물류센터가 움직여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류센터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